매일 성경 묵상 나눔 5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룻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인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닭이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어제 2장의 마지막 부분과 3장 1절 사이에는 기간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어제 묵상했을 때에 룻이 보아스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고 그 맨 마지막에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마치기까지는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이삭을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기간이 흐르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 오늘 밤이라고 하는 날은 이제 보아스가 그 밭에서 추수하는 것이 모두 마쳐지는 마지막 날이 아니었나 우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먼저 말하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며느리의 어떤 장래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는 거죠. 재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룻기 1장에서도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낼 때도 내가 너희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오미는 어머니로서 시어머니로서 룻의 미래에 대해서 나름대로 걱정하고 또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해결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룻을 미래를 위해서 이제 사실은 보아스와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나오미는 좀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고 그가 오늘 밤에 이제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리라라고 하면서 이제 추수의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룻에게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이제 보아스가 먹고 마시길 다 하기까지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누울 때에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추운 그 중동의 저녁에 이제 덮기 위해서 입는 덮을 맨 마지막에 주로 이제 겉옷이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끝에 있으면은 이제 보아스가 내가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룻은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오미의 계획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계획이기도 하고 또 그 계획에 순종한 룻 또한 위험을 무릅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추수하는 밤에 몸단장을 한 후 보아스가 잠들 때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면 보아스가 룻에게 할 일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행했다라는 말로 이제 룻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이게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웠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누웠을 때에 이제 어, 보아스가 덮고 있었던 이불, 이제 겉옷이라고 하는 이제 이불 맨 끝에 이제 살짝이 누워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이제 마음이 즐거웠다라는 이야기는 포도주에 취해 있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기쁨의 어떤 소산이고 원인이 되는데 이 마음이 즐거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이제 밤중에 처음에는 이제 이 보아스가 잠들었을 때는 술에 취해서 잠을 들고 있는 거니까 룻이 온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밤중에 이제 룻이 자기 발밑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서 누구냐라고 물으면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룻이 나는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말할 때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것은 나오미와 우리 가정에 있는 이 빚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불해주고 원래 우리에게 속한 땅을 되돌려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또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보아스가 이제 그 요청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죠. 너에게 복을 주길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로서 정절을 지키며 나오미를 섬기는 것에 대한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온 성이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룻의 행실에 대해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나도 그 기업을 물을 자의 대상에 있지만 더 가까운 자가 있어서 먼저 그 사람의 의견이 정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 아침이 되면 그가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에 대해서 이행할지 안 할지를 물어보겠다. 그리고 그가 만약에 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룻으로 하여금 쉬게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말대로 하는 룻을 발견한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룻을 쉬게 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나오미는 처음부터 홀로 남겨진 젊은 며느리들의 암담한 미래를 걱정했다. 그래서 자신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을 때 며느리들에게는 친정으로 돌아가기를 강권했다.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와 머물면서 나오미는 여전히 룻에 대한 마음의 짐을 느끼고 있었나 보다. 며느리를 위한 가장 좋은 것을 고민하고 그 기회를 찾는 나오미의 마음을 본다.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의 잘됨을 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가족 안에도 어쩔 수 없는 질투와 경쟁이 있다. 룻을 복되게 하려는 또 룻을 위해 조언하는 나오미의 마음이 참 크고 아름답다. 나는 너를 위하여라고 말하며 내 자신을 낮추고 그를 섬기고 돕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나오미의 룻에 대한 조언은 사실 파격적이다. 젊은 과부인 룻이 스스로를 꾸미고 외간 남자, 그것도 유대인의 남자 발치 이불을 덮고 눕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제안이다. 현숙하고 신실한 여인이라는 명성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나오미는 보아스를 잘 알고 있었고 그를 신뢰한 것 같다. 무엇보다도 파격적인 조언을 어머니의 말이라서 순종하는 룻의 마음이 참 궁금하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행동의 의미를 알아차린다. 자신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룻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는다. 동시에 보아스는 철저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나오미의 친척으로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인정한다. 동시에 그 자발적인 책임을 이행하는 일이 먼저 그 일을 해야 하는 이, 또 하지 않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이가 먼저 있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 자기의 침실에 들어온 여인을 쉬게 하고 룻의 평판을 보호해 준다. 합리적이면서도 자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호의와 배려의 모습으로 약자를 대하는 보아스를 본받길 원한다. 보아스는 스스로 나오미의 기업 물을 책임을 스스로 짊어진다. 법적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아니었지만
룻과 나오미의 형편을 알기에 스스로 보호자를 자처한다. 이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지 않으실까 싶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아스의 귀한 마음 앞에 섭니다. 자신에게 보호를 요청해 오는 룻과 나오미를 거절하지 않는 마음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들을 배려하는 모습도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느껴집니다. 착한 일에 대한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지혜롭게 때와 상황에 맞춰 실천한 일은 더 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따뜻하고 또 동시에 냉철한 지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룻을 생각하는 나오미의 파격적인 제안 앞에서 며느리를 생각하는 따뜻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을 봅니다. 자기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시어머니의 제안을 이행하는 룻의 마음 또한 귀하게 여겨지는 아침입니다. 내가 아니라 너를 생각하는 마음, 내가 잘 되기를 기꺼이 원하고 기뻐하는 마음과 관계를 사모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나에게도 그런 마음을 또 그런 사람들을 또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